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온 서산시가 다양한 전국 규모 대회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국 중등 축구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임희정 기자가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수가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날리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힙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아름드리 서산 해미읍성배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지난 25일 서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64개 팀,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전국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희 팀 애들도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대회가 치러지는 곳은 서산 스포츠 테마파크와 서산 테크노밸리 등 3곳. 폐기물 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스포츠 테마파크는 지난해 풋살장과 우드볼장을 잇따라 갖추며 대형 스포츠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왔는데 운동장이나 새로 지어서 아이들이 훈련할 때 아니면 경기할 때 좋은 경기력으로 할 수 있게끔 좋은 운동장 환경을 조성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축구장과 클라이밍장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서산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기간 선수단과 학부모 등 방문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서산에 머물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의 이용도 늘고 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대회, 전국 규모의 이런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도시 서산의 위상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배드민턴 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 12개를 성공적으로 치른 서산시는 이를 발판 삼아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산시의 꾸준한 체육 인프라 투자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가칭 당진 선병원 건립 사업이 충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당진 선병원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선병원 건립은 지난해 말 현대제철이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여 원을 기부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송산면 유곡리 산업단지의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오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부지 매입 등 남은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번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면 내과, 외과, 특히 우리 소아 청소년과, 우리 산부인과 등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만큼 산업 재해와 응급 중증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대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에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집계된 충남도 내 가축 폐사 현황은 170농가 2만 5천여 마리입니다. 가축 폐사 신고는 서산과 태안, 계룡과 금산을 제외한 충남 모든 시군에서 접수됐습니다. 폐사 가축 종류는 닭이 2만 1천여 마리로 가장 많고 돼지가 3,800여 마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있는 수산 양식장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남 모든 지역에 축산업 분야 경고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서산시의 광역버스 노선이 확대돼 시민의 이동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전북 전주 시외버스 노선과 청주국제공항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노선은 서산시와 해미, 전주시를 연결하며 8월 1일부터 하루 왕복 4회 운행됩니다. 청주국제공항 고속버스 노선은 서산과 당진,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며 8월 6일부터 하루 왕복 3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8월 1일부터 대산과 성현,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기존 왕복 2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 청양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4일간 백세 건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서는 청양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화 음식존과 겉절이 만들기 체험, 유명 스타 셰프인 여경래 셰프의 쿠킹쇼 등이 진행됩니다. 또 전국 고등학생 요리 서바이벌과 청양 대표 캐릭터 청양이를 활용한 포토존,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축제 개최 전까지 환경정비와 먹거리 위생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잇따른 상황 속 충청권 1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총 12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7건, 충남 4건, 대전 1건 등입니다. 수정 요청 12건 중 8건은 최종 투표자 수가 달라졌고 나머지 4건은 수정 절차를 거친 뒤에도 최초 보고 수치와 같았습니다. 충청권에서 변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청주시 상당구였습니다. 상당구 선관위는 오후 5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 1,833명으로 보고했지만 5만 6,081명으로 수정하면서 투표자 수가 4,248명 많아졌습니다. 이는 오후 4시와 오후 5시 투표자 수가 같이 입력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홍성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오후 5시 투표자 수가 2만 8,092명에서 2만 9,863명으로 1,771명 늘었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야 최종 투표자 수가 바뀐 곳도 존재했습니다. 예산에선 오후 6시 24분 투표자 수를 2만 7,279명으로 보고했다가 예산읍 투표자 수 수정을 이유로 오후 7시 2만 7,27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태안이 울릉도 등 동해안 지역을 제치고 오징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면서 태안이 전국 오징어 최대 위판장으로 전국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친 선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항구는 선박들로 가득 찹니다. 항구의 정박한 선박에선 선원들이 오징어가 담긴 상자를 쉴 새 없이 나릅니다. 태안 지역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자 전국 각지에서 매일 100척 이상의 어선이 태안을 찾고 있습니다. 배들이 작년만 해도 100척 정도가 왔어요. 전국 배들이. 차낙기 유자망들. 그런데 올해는 130척이 왔다. 그리고 양이 작년보다 한 3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선 오징어 경매를 위한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위판장에선 태안 오징어를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이 앞다퉈 입찰을 합니다. 오징어 20마리가 들어있는 한 상자의 경매가는 약 5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신진항 위판장의 오징어 거래량은 전국 오징어 거래량의 60%에 달합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식감이 좋고 수도권까지 2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수도권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태안이 플랑크톤이 그러니까 오징어가 먹이가 많아 있어가지고 엄청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엄청 단단해요. 그러니까 동해안 오징어보다는 사실 서해안 오징어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동중국해의 난류 유입과 연안 수온 상승으로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상황. 이달 들어 20일까지 태안 신진항의 오징어 위판량은 144톤에 달합니다. 위판액은 24억 원을 넘습니다. 이는 지난 2년 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민들은 다음 달 강수량이 줄고 바다바람이 안 불면 더 많은 오징어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징어가 지금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은 날 거니까 그 8월 한 달간은 성수기예요. 오징어가 성수기. 8월 초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 많이 태안에 찾아주십시오. 태안 신진항에서의 오징어 조업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어민과 관광객이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방문하면서 오징어가 새로운 지역 경제의 마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예산군이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덕산 온천관광지 일대에 야간 관광 인프라 온빛의 별빛 공원을 조성합니다. 충남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스마트 야간 조명과 안개 분수, 미디어 영상 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한편 예산군은 별빛공원 조성에 앞서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과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금 덕산은 낮에는 그런 데로 좀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조격장도 있고요, 황토길도 있고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습니다. 수덕사도 있죠. 근데 밤에가 볼 게 좀 사람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리스홈스 플러스에 숙박을 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숙박객들이 저녁에 안심하고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는 공원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야간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지역에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서는 송풍장치를 가동해 축사 온도를 낮추고 농업인들도 한낮 논밭 작업을 피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716억 원 늘어난 6,394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김홍열 군수의 공약 사업인 초중학생 아침 간편 먹거리 지원과 농어촌 버스 무료화 예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6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청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김기재 시장 주재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7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공약 사업 추진 절차와 재원 확보 방안,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을 종합해 민선국이 시정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시는 보고회 이후 사업 대상지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돼 추석 전에 햅쌀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군은 28일 서부면 광리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생종 쌀을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정주 홍성 군수는 벼베기 작업에 동참하며 생육과 수확 전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2세대 빠르미 품종은 지난 4월 첫 모내기 이후 약 95일 동안 키운 것으로 추석 전 햅쌀 출하가 가능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 개선 사업 국비 36억여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사업비가 1,017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보다 56.8% 늘어난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를 부여 라복지구와 논산 숙진지구 등 반복적인 호우 피해를 겪어온 24개 지구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43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지대 농경지와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버스를 운영합니다. 임산부 전용 행복버스는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마련돼 27일 시청에서 차량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해당 차량은 유모차 보관 공간과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회전형 신생아 카시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성현면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출산 후 6개월 이내 시민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 대표 피서지인 태안군이 지역 내 해수욕장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다음 달 1일 하간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썸머팡 페스티벌에선 붕장어 잡기와 불꽃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8일 말리포 해수욕장에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진행됩니다. 또 말리포 해수욕장 야간 개장 기간 중 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해변에서 다양한 공연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이틀간 삼길포항 일원에서 제20회 삼길포 우럭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장에선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우럭 독살 체험과 맨손 붕장어 잡기, 선상치어 방류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우럭 독살 체험은 축제장에서 제공된 족대를 활용해 직접 우럭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특별 경매와 우럭회 시식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삼길포 우럭축제에는 3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갯벌 4곳이 세계 자연유산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인 서산갯벌도 포함됐는데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재가 결정된 현장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 순간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긴장했던 우리 대표단 얼굴에도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충남의 갯벌이 이제 온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갯벌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오고 이 소중한 자원을 지켜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쾌거인 만큼 현장의 벅찬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곳은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갯벌. 지난 2021년 등재된 서천과 고창 등 4개 갯벌에 더해 세계유산 구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갯벌이 세계 최대의 해양 생태계 보고로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서 해안에 펼쳐진 이 갯벌은 대양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는 철새들의 도래지면서도 그리고 전박이 물범 같은 그런 멸종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관심은 이제 갯벌의 보존과 활용으로 쏠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는 9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치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탄소를 빨아들이는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축구장 7개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내후년엔 125km에 이르는 해안선에 갯벌 생태길도 만들 계획입니다. 가로림만이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가치를 확보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타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와든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